자랑하러 나오신 거 아닌가요, 오늘? 네,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작년도에 시장보다 한 40% 아웃했고 연초 이후에 0.1% 마이너스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도 한 10% 아웃만. 시장이 쏠려 있을 때, 네. 아까 이제 니프티 PPT도 한 68년에서 72년 정도, 한 네. 4년 넘게 랠리가 펼쳐졌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1,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성장주 쏠려 있을 때 같이 쏠려 있으면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 낮죠. 72년도까지 수익이 낮죠. 이제 반복된 현상 중에서 이제 그 빅 이벤트에서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와요. 네네.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거의 나오는데,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고, 네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이때 이제 그 성장주가 주도가 돼서 시장을 버블을 만듭니다. 네. 버블 만들고 시장이 과열되니까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돈을 긴축하는, 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걷어들인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성장주가 이제 급락하고, 급락했다가 한동안 이제 횡보하는 형태, 횡보하는 장세로 가고, 이때 이제 버블 만들 때 가치주가 철저히 소외당한 거죠. 한번 빠졌는데 또 못 가고, 이제 철저히 소외당했는데, 미국 주식 역사에서 가장 큰 교훈은 저평가가 가장 큰 호재고, 고평가가 가장 큰 악재다라는 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가치주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서서히 이제 이쪽으로 가치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어떤 그게 시점이랄까, 사이클이랄까, 아니면 시기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되게 이제 그 7자 들어간에서부터 막 연도 말, 그러니까 1907년도, 1917년도, 1929년도, 그러니까 10년도마다 보면 끝자락 쪽에서 그런 급락 현상이 나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70년대 말에 이제 건설주 파동이 있었고, 80년대 말에 이제 블랙 먼데이, 90년대 말에는 IMF, 2000년대 말에는 이제 서브프라임 있었고, 2010년도에 이번에 조용히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있었고, 그래서 급락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급락 현상이 나오고 급등 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 장세까지 이어지는 장세는 100% 동일한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성장주가 2년 이상의 쏠림 현상 기간이 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가치주 전성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것이 예외 없이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런 사이클 변화에 한 초입쯤 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초입. 이미 작년 2021년도에 가치주 펀드들이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고, 지금도 아웃퍼폼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시장보다 한 40% 아웃퍼폼했고. 시장보다? 예. 금년도 들어서도 사실은 시장이 많이 빠진 것처럼 하는데 저희는 잘 못 느껴요. 어제까지 봤을 때 연초 이후에 거의 0.1% 마이너스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요? 네. 지금 0.1에서 펀드마다 0.5 사이에 코스피만 하더라도 낙폭이 한 10% 이상 될 그렇죠. 텐데요.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도 한 10% 아웃퍼폼한. 자랑하러 나오신 거 아닌가요, 오늘? 네, 저는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지금이 이런 현상을 좀 알리고 싶어요. 이런 현상 이미 초입 니프티 PPT 이후에는 가치주가 한 15년 동안 이렇게 전성시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입이다. 이제 이미 시작하고 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변해가는 초입에 있다. 이 현상을 알리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당장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옆에서도 역사적 함정?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역사적 함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역사적 함정에 관한 논문들이, 미국에서 논문들이 많은데, 결론은 뭐냐면, 누가 수익률이 좋다더라, 어느 섹터가 수익률이 좋다더라 하면 그쪽 돈이 올리는 현상. 그렇게 과거에 수익률이 좋아서 거기에 돈이 몰리면은 사실은 비참한 결과가 나오고,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데는 거지된다. 이런 결론낸 게 이제 역사적 함정이죠.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도 이제 반대로 과거 성과가 저조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정적인 수익 내기 시작한
그 예일 모델의 어떤 출발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사이클을 보는데 20년이 경제적 사이클, 채권 같은 경우도 20년이 한 상승과 하락을 산을 한번 그리는 사이클. 그래서 20년 이상 사이클을 봐야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될지 판단이 된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 사이클을 봐서는 잘못된 추세 추종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적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보면 특히 이제 10년 동안 어디가 가장 좋았는지, 어디가 가장 저조했는지를 판단해서 저조한 곳에서 그 경제력이 탄탄하고 좀 나름대로 튼실한데 펀더멘탈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라별로 자산 배분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 함정에서 다룬 논문에서도 이제 결론이고요. 근데 그 실제 사례를 보면 80년대에는 미국보다는 아시아 쪽인 일본과 한국 주식 시장이 과열될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90년대에는 이제 일본과 한국이 횡보하거나 많이 하락했고, 미국은 90년대에 이제 많이 올랐고, 네. 2000년대는 90년대 많이 올랐던 미국이 박스권에 들어갔고, 한국이나 중국 등 이머징 마켓이 아시아 쪽 주식들이 네.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많이 올랐던 한국이나 중국이 이제 박스권에 들고 미국이 대신 많이 오른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전인 1912년도를 보면은 그때 당시는 1912년이요? 아니 2012년.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거의 한 100년 앞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헷갈립니다. 예. 시계열을 크게 또 예. 보시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2년도의 상황은 보면 미국의 주식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거기는 이제 성장 다 끝났고, 네. 성장이 다 끝나라는 이제 선진국은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도 없다. 2012년 즈음이면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V자 반등으로 올라오고 나서 그렇죠. 유럽의 재정 위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네.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도 기저효과 때문에 높았던 것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좀 많아졌을 때 즈음. 그리고 이제 그때 이미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고, 네. 미국은 횡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르는 이런 나라의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미국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때 다수의 의견이었었죠. 네. 12년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유럽, 일본 선진국 주식은 많이 올랐고, 이머징 주식은 박스권에 들었었죠. 근데 그걸 잘해서 돈 많이 번 사람이 템플턴 경이라는 사람인데. 존 템플턴. 예, 템플턴이 10년 사이클을 보자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분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템플턴 경이라면 어디에 투자할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12년도에 사람들한테 그랬죠. 내가 템플턴이라면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2020년, 10년은 2020년도는 선진국 시장은 많이 올라서 이제 고평가된 상태고, 네. 한국 등 이머징 마켓은 이제 저평가된 상태죠. 10년 동안 못 올라서. 상황 논리상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미국 시장이 아니고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다. 앞으로 2020년대에는.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이 10년간 한국 주식이 리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도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2010년대 말씀하셔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막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브릭스 펀드라든지 막 그렇게 그렇죠. 나라 이름 이렇게 앞글자 따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행이었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렸었잖아요. 우리나라 증권사나 은행에서 이제 미국 주식 파는 펀드는 극히 소수였고, 중국 펀드, 브라질 펀드, 브라질 채권, 인도 그래서 브릭스 채권 펀드, 주식에 만드는 펀드가 다수였었던 거죠. 그때 브릭스의 R이 러시아였고 막. 그때 좀 말로가 좀 그랬죠? 좀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어느 펀드가 유명하더라,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그래서 그 펀드에 가입하거나 어느 섹터가 그동안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더라는 우를 몰려가면 결과는 비참한 결과 나왔던 거죠.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떤 과거의 패턴이 또 반복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 주기 위기설 이것도 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위기가 있었으면 역사적으로 패턴 몇 번 가운데 몇 번은 이랬으니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몇십 %다.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거에 함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 말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어떤 맹신?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반복된 현상이 동일하게 반복되니까는 그 120년 동안에. 네. 예. 그리고 지금도 반복되는 그 과정 중에 똑같은 현상이 갈 것이다. 지금 반복되는 나타나는 현상들 보면. 예. 함의를 비춰보자면 한국 시장은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곳이다.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다. 근데 그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대표님의 시계열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만년 저평가? 저 나라는 저평가가 당연한 나라야. PER 10배면 충분해. 막 이랬던 거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 많이 올랐던 2007년도, 8년도에는 그런 평가를 좀 덜 받았었죠. 그때 뭐 한 15배 갔었던가요? 예, 그렇죠. 15배 정도 네. 갔었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말 그때도 한국이 또 그때는 비싼 주식 중에 하나였었죠. 아, 네. 80년대 말에는요. 네. 가치주 시대로 넘어가는 초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국 시장이 오랜 기간 저평가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그게 저평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떤 이유에서? 이제 가치주는 좋아지는 걸 잘 느끼지 못하고 네.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가치주 전성 시대가 10년, 15년 간다는 얘기는 네. 서서히 뜨거워지는 급하게 뜨거워지니까는 잘 못 느끼죠. 근데 이미 작년도부터 시장 대비 한 40% 아웃퍼폼하고 올해도 10% 아웃퍼폼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못 느끼잖아요. 그 자체를. 거의 10년, 15년 이렇게 보고 네. 접근 자체를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했지만 그조차도 초입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러면 그럴 때는 뭐 종목 선진 기준이라든지 예. 가치주도 또 가치주 나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그 가치주 중에서 네. 어느 섹터, 어느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주도주가 됐냐. 그러니까 주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그 저평가에서 네. 적정한 가치를 찾거나 아니면 오버밸류 되는 네. 그런 상태로 가는 주식들이 어떤 특징의 주식에서 나왔냐. 그걸 다룬 논문이 있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1960년도, 2040년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을 분석한 결과였는데, 네. 요거를 한국 시장에도 적용해 봤을 때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 논문에서는 배당 성장 모형 가지고 이제 주가 산출 공식을 산출하면은 네. ROE를 분자가 ROE죠. 분모 PBR로 나누고 그리고 이자율로 나누는데 이자율은 그 외부 변수라고 보고 그래서 PBR하고 ROE 두 가지 변수를 봅니다. 두 가지 변수를 갖고 ROE 나누기 PBR. 예. 네.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네 부면을 4등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대박주, 성장주, 쪽박주, 가치주 이렇게 나눠요. 네. 그래서 그분 논리는 대박주에 있는 영역에서 이제 그 주도주가 나오고 네. 주도주가 나오면 그 주식이 이제 성장주로 평가받고 있고 네. 성장주에서 쪽박주로 하고 쪽박에서 가치로 하고 네. 다시 이제 대박주로 가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박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원금 수준이 여기다. 네. 원금 수준이다. 대박주는 잘못돼도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것. 해도 잃을 게 별로 없는 하방정신 낮고 위로 많이 열려 있는 상방이. 그러니까 이게 원금 수준이면 주식의 변동성 여기서 이 정도로 큰. 그러니까 성장주는 아래도 많이 열려 있고 위도 많이 열려 있는 주식이 성장주. 네. 쪽박주는 위로 조금 열려 있고 아래로 많이 열려 있는. 가치주는 이 변동성 자체가 적은 것. 네. 적은 것이 이제 가치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박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굳은 칩이라고 표현해죠. 네. 훌륭한데. 싼 거. 예, 훌륭한데 싼 것. 훌륭한 것은 조건은 주주를 위해서 돈을 잘 버는 회사.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ROE죠. ROE가 높은 회사가. 수익성이 좋은 회사.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치주가 이제 계속 변모하면서 요즘은 ROE보다는 ROIC를 많이 보는 게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ROIC가 높은 기업. 어떤 뭐 투하 자본 수익률 이런 그렇죠. 개념. 예, 예. 그래서 ROE가 높은 기업은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네. 그럼 과거에 ROE가 높았던 기업이 미래에도 계속 좋아질 것인가? 미래에도 어느 기간 정도? 이 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길어질 것인가? 그래서
ROE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돈을 잘 버는 회사고, 돈을 잘 벌다 보면 경쟁자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제 ROE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나 이 산업, 이 주식은 경쟁자가 쉽게 진입 못하고, 네. 오히려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건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경제적 해자가 튼튼하고 길어지는 기업, 오히려 더 길어지는 기업들. 해자라고 하면은 이제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쵸. 연못, 예. 예, 적군이 침입하지 못하는. 예. 경쟁자가 들어와서 내 수익을 떨어뜨리지 않는, 네.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예. 이제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과거 데이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회사의 과거에 좋았다. 네. 근데 미래에도 좋아질 것인지 이거 판단하는 것이 이제 제일 어렵죠. 예,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운용자가 할 일이고 리서치가 해야 될 그렇죠. 일이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가 점점 더 튼튼해요. 기간이 더 길어지는지. 내가 볼 때 한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네.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네. 이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기간이 더 지속될 수 있는 5년이 아니라 10년 정도 더 길어지는, 장기 투자하는 전제 조건은 경제적 해자가 더 튼튼해지는지 이거를 살펴보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서 네. 대표님과 다르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네. 뭐 다음 분기 실적, 네. 1년간의 실적 추정치의 변화, 네. 요런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주가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네. 휩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튼튼해져서, 네.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빠지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좋아질 그런 기업 찾는 게 사실은 거기서 신루타 종목이 나오고 그렇게 하죠. 10배, 10배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렇죠. 그 신루타라는 게 뭐 1, 2년 안에 나오는 건 또 아니고. 예를 들면은 IMF 때, 네. IMF 때도 서브프라임 때도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이 많이 퇴출되고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수출 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났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재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원재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도태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 기업은 원재재가 먼저 오르고, 가격을 정가시킨 걸 후행하니까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가격을 정가시킨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 올린 다음에 원재 가격이 떨어져도 이건 좀 그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좀 적게 떨어지면 이때는 이익률이 많이 좋아지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 해자가 더 커질 기업이라고 봐야죠. 튼튼해지고 더 커지는 기업. 몇 가지 이제 산업들이 생각이 나기는 하긴 한데, 뭐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재는 다 수입을 해서 중간 가공을 하는 그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 산업 자체부터 조금 좋게 보시고 거기에서 기업을 찾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시네요. 아까 이제 그 대박주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그 대박주 영역에 있는 주식은 돈을 잃지 않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대박주 영역에 있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이제 적용을 시켜봤어요. 이 대박주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어떤 주식이었냐, 과거에. 예를 들어서 1999년도에는 뭐 SK텔레콤, 삼성전자 같은 IT 주식이. 그리고 99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IT 버블이 생기면서 크게 많이 올랐죠. SK텔레콤 같은 경우 99년도에 한 5배 넘게 오른 대형주가 이런 형태가 있었고, 2000년도 초에는 이쪽 영역에 있는 주식들이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주로 많았어요. 롯데칠성, 롯데제과, 태평양, 농심 뭐 이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지수가 1000에서 500까지 빠질 때 10배에서 20배 오른 그런 과거가 있었고, 2003년도에는 조선해운, 건설 이쪽 영역이 있었고, 2003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가치 조직이 가장 그 극단적으로 홀대받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중소형주 펀드들이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고, 큰 수익을 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유리 스몰뷰티 펀드 같은 거였었고, 그때 상황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2003년도랑 매우 유사한 그 분류상 그런 상태 있고, 2008년도, 9년도에는 차화정이 이쪽 영역에 있었어요. 2009년도. 그래서 차화정이 2011년도까지 이제 랠리를 보였었고, 제가 이제 서프라임 시절에 주식을 들고 왔는데 오히려 수익이 난, 지수는 반토막 났는데 수익 난 게 이제 요걸 적용해서 그런 결과를 나왔던 경우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주식 수익률이 플러스가 났었다고요? 네. 사실은 그때 성과가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겸손해야 된다. 이런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아니, 알리러 나오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을 좀 알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같이 갈 동행자를 찾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사실은 영업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업사원도 없고 그냥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고객 이렇게 하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시점이라 타이밍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영업을 좀 하고 싶은, 알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이럴 때 가치주를 사야 된다. 예. 근데 다만 예. 혹시 그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펀드에 투자하시면 20년 동안 투자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돈을 잃지 않으니까는 네네네. 그 시장이 잘못되더라도 사실은 돈을 적게 잃고 오를 땐 적게 벌더라도 꾸준히 그 돈을 벌 수 있는 복리의 길, 복리의 마법이라 하죠. 복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작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 또 복길이 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예. 저희 Y스트릿 구독자분들의 애칭이 예. 복길입니다. 복길이. 예. 가장 좋은 말이잖아요.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예. 저희는 이제 예.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를 예. 이제 추구하는 경제 채널인데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어떤 이제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복리 효과는 헛소리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50%가 됐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50까지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그 안정적인 그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복리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한 배팅에 가까운 투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복리 효과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복리 효과는 헛소리다라고 하는 거 보고 일부러 안고 끝까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논리라도 들어보자. 좀 그분이 걸어온 길은 그 길이죠. 복리의 길이 없는 길을 걸어온 거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은 복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길.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그레이엄 도드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그레이엄 도드 마을이라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그 거부가 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 특징은 뭐냐면 그레이엄 제자들이다.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 그레이엄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레이엄 도드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벤자민 그레이엄. 근데 그레이엄 도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그 복리의 길을 걸었으면 이게 교과서에 실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아이러니다라고 이제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복리 마법의 길을 가려면은 돈을 잃지 않는 투자해야 되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째도 돈을 잃지 말자. 두 번째도 돈을 잃지 말자. 그러니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죠. 그 대박주 영역에 있는 굿앤칩, 좋은데 싼 주식. 그래서 이제 그 워렌 버핏도 이제 투자 철학이 바뀌면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굿 컴퍼니, 훌륭한 기업, ROE나 ROIC 높고 경제적 계좌가 튼튼한 기업. 첫 번째 이런 기업을 선정해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 수익률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겁니다. 싸다라는 것도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을 갖는 게 그렇게 경제적 혜자가 있고 훌륭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경영자도 훌륭하고 그런 기업이 쌀 리가 없다. 근데 시장이 이제 오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2000년도 초 같은 경우 음식료 업종은 주식도 아니다. 이거는 채권에 준하는 주식이다.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음식료 업종을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건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변동성이 작지 않냐. 그래서 시끌시끌한 건 돈을 많이 벌다 또 까먹기도 하고 이런 게 주식하는 묘미가 있는 거지. 이건 왜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거 왜 주식 투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 인식이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오해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항상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싼 주식들이 있어요. 싼 주식은 갖다 이유를 붙입니다. 이 주식은 왜 싼? 그때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10가지 이상의 싼 이유를 갖다 붙였듯이. 혹은 쌀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앞으로도 싸야 하는 이유,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거지향적인 거예요. 과거에 쌌기 때문에 싼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전문가들이 사실은 과거 걸 가지고 해석해서 이제 전문가 역할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대박주 영역에 있는 주식을 하다가 이제 2008년도 9년도에 이제 차화정이 있어서 2011년까지 랠리를 일으켰고 2012년도에는 제약주가 그쪽 영역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제일 싼 주식들이 이제 제약주. 11년도. 12년도. 12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버블이 나타나기 한 2, 3년 전쯤. 네. 네. 그래도 이제 제 경험상 이제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2차 들어가는 해에는 사실은 이제 제약주들이 항상 저평가된. 그래서 92년도 전 세계적으로. 네. 2002년도, 2012년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16년도까지. 2022년 지금도 제약바이오가 근데 엄청나게 이번에는 바닥에. 이번에는 뭐라고 저기하겠지만 랠리가 한 1년 정도 늦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9자, 8자 들어가는 패닉이 있다가 근데 이번에 공짜 들어가는 패닉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2001년도, 2011년도 좀 현상이 지금 22년도에 있듯이 1년 정도 1년 정도는 레깅이 예, 되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뭐 제약바이오에는 거의 거품이랄까 그게 없는 거는 지금은 거의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요 근래는 어떤 주식이 그쪽 영역에 있냐.